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학원에서 중학교 1학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유진입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오마중학교 1학년 내신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중학교 1학년 이번 과학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최상급 난이도로 별 5개 중에 별 5개 드립니다.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주어진 지문과 자료가 일단 길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자료 해석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험 과정이라든지 그래프, 표 자료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서 주어 자료 해석 능력이 아주 높게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이제 종합해서 고려하고 판단해서 응용하는 능력까지 응용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저는 봤고요. 그래서 난이도 상문항이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시험이죠.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2학기 기말고사만 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시험을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이 학생들이 풀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심지어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처음 문제지를 받아서 풀 때는 더 멘탈이 많이 나갔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를 최상급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문제는 총 25문항으로 객관식 23문항, 논술형 2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시험 범위는 3단원 열에서 8문제, 5단원 힘의 작용에서 10문제, 그리고 6단원 기체의 성질에서 7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물리화학 단원을 모두 포함한 넓은 범위가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높은 난이도,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어서 난이도 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논술형은 1번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문제였고요. 또 2번 물체의 부피가 달라질 때 어떻게 부력을 받는지, 물에 들어갔을 때 부력을 어떻게 받는지 비교를 해서 서술하는 문장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 최상 문제부터 상, 그리고 중 문제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 문제는 굉장히 조금 출제가 되었고요. 대부분이 난이도 최상과 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만 중요했던 문제 한 5문제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4번을 보시면 물질에 따른 비열을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가지 액체 물질을 주고 각각의 질량과 그리고 온도 변화를 표로 자료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열량은 같다라고만 나타냈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질량과 열량과 온도 변화의 관계를 알고, 그래서 그 3가지 물질의 비열이 다름을 알고 다른 물질임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비열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계산식을 제대로 알고 비교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던 문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 8번으로 넘어가시면 열평형 온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물과 액체 A에 섞었을 때 열평형 온도를 계산하는 문항입니다. 얼핏 보면 이제 쉽고 원래 많이 풀었던 문항 같지만 계산에 필요한 개념들을, 계산에 필요한 물리량들을 문제에서 주어주지 않았어요. 위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학생들이 직접 그걸 뽑아내서 응용하고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게 어딨지? 하고 위로 다시 올라가지 않는 이상 당황을 하면 풀기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량적 계산 능력이 요구가 됐고요. 문제 12번으로 넘어가시면 온도와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체 성질, 보일 법칙, 샤를 법칙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원래 기체의 성질에서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은 각각 따로따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친구들이니까요. 그래서 보일 법칙은 문제는 보일 법칙, 압력 문제, 그리고 샤를 법칙 문제는 온도 문제로 따로따로 출제가 되는데요. 이 문제는 한꺼번에 합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실린더 내에서 압력을 바꿨을 때랑 온도를 바꿨을 때 압력 숫자, 그리고 온도 숫자, 그리고 부피에 대한 숫자 값을 명확히 표로 주어졌고요. 빈칸을 뚫어서 직접 계산하고 유추해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표 자료가 출제되었고요. 심지어 압력 같은 경우 그냥 대기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기압까지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을 처음 접한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함정에 바로바로 빠져들어서 풀었더라도 오답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문제 14번으로 넘어가시면 이것 또한 압력과 부피 관계, 보일 법칙 문제죠. 그런데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그래프 문제를 줬습니다. 이제 반비례 그래프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것 또한 원래는 1학년 수준에서 반비례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 하나만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온도에서의 그래프를 2개를 출제했어요.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 고등학교 물리에서
나올 때 많이 출제가 되는 그래프 문항인데요.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시험에 어느 정도 출제가 되었죠. 물론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집어주셨을 거고, 그리고 그래프 응용 능력이, 그래프 해석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바로바로 해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형을 처음 봤던 친구들이라면, 아직 이제 과학에 익숙치 못한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웠던 문항이 맞습니다. 난이도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문항 문제 23번으로 넘어가시면 장난감 잠수함의 부력을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잠수함은 부피가 변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로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력은 변하지 않지만 중력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줘야 되는데요. 근데 일반 잠수함으로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친구는, 이 문제는 또 장난감 잠수함이에요. 그리고 물을 이거 빼고 넣는 과정이 병 안에 있는 풍선의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걸로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어려웠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장난감 잠수함 문제 자체가 많이 헷갈려하는 난이도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력과 중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이 장난감 잠수함의 구조에 대해까지 좀 알고 있었어야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마중학교 1학년 문제를 전부 다 봤을 때 굉장히 최상 문제부터 상문제까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요. 실제로도 학생들이 중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성적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학원 커리큘럼을 잘 따라왔던 친구들은 또 90점 넘게 받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내신다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1학년 시험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학원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거고요. 네, 그래서 2026년에는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오마중학교 1학년 어려웠던 시험을 풀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5학년도 2학기 오마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